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링고고입니다. 겨울이 지나 풀이 자라게 되면 꾸준히 판매가 되는 전동공구가 있는데요, 바로 예초기예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성비 좋은 충전 예초기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저렴한 충전 예초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메이저 브랜드, 디얼트, 미러키, 마키다, 그린웍스, 이고파워 등등 이런 고가의 예초기는 작업 능력과 AS가 충분히 입증이 되었지만, 너무 저렴한 제품군들은 작업 능력도 별로 안 좋고 고장이 나면 수리도 안 되고 진짜 짜증나죠. 물론 그 중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엔진 예초기를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오늘은 값비싼 엔진 예초기의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가격은 절반인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가사키의 NS-350 엔진 예초기입니다. 엔진 예초기 중 가장 대중적인 혼다 예초기와 부속이 되는 제품으로 184,000원이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금액에 수리까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와, 일제 혼다 제품이 3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격 진짜 맞나요? 아무튼 오늘은 나가사키 엔진 예초기를 리뷰하며 기존의 엔진 예초기를 가지고 계시거나 구매 계획이 있으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엄청나게 알찰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제가 리뷰할 나가사키의 NS-350 엔진 예초기는 2행정이 아니라 사용이 간편한 4행정 예초기예요. 예초기를 판매하다 보면 정말 여러가지 문의가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시동이 안 걸릴 때의 대처 요령 등등 예초기를 사용하신다면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나가사키 예초기의 구성품은 일단 공구 파우치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는 공구와 예초기 뭉치, 예초기 사용 전 필독 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예초기 한 대에, 그리고 예초기 커버, 핸들까지 이 안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에 보시면 핸들료가 들어있는데요, 예초기 프렉시블, 예초기 기어 뭉치와 봉대, 예초기 엑셀레이터가 달려있는 핸들까지 있어요. 먼저 본체와 이 봉을 조립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앞과 뒤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여기 홈이 파져 있는 부분, 구멍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 꽂아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당겨서 조립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기에 와이어가 달려 있는 놈을 여기에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볼트가 있거든요. 이 육각 볼트를 풀러서 집어넣으신 이후에 육각 볼트가 여기 사이에 끼게끔 조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조립해 주신 이후에 이 커버를 끼워 주시고 이 라인을 따라가면은 여기에 엔진에 끼워지는 거거든요. 엑셀레이터에 이 와이어를 끼워 보도록 할게요. 와이어가 쏙 들어가 있을 땐 엑셀레바를 쫙 제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이 엑셀레이터가 끼워지는 부분도 앞과 뒤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원형이고 반대쪽은 사각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형 부분에 대고 끼워주시는 거예요.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 놈을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얀색 볼트가 있죠? 여기에 엑셀레이터가 이런 식으로 닿아 있으면은 완벽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양쪽 너트를 쪼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 전선 두 가닥이 있는데 이 전선 두 가닥은 이렇게 맞는 사이즈대로 조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에어 필터를 끼워 줄게요. 그리고 이 안에 케이블 타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케이블 타이의 용도는 이 와이어가 꼬여 있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와이어가 몇 바퀴 꼬여지게 되면은 엑셀레이터가 자동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급발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씩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안전 커버를 조립해 줄 텐데요, 위치가 딱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 부산알이거든요. 저희 3209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데요, 얘를 대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보세요. 딱 이 위치네요.
스티커 기준 끝에 부분에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티커 끝에 부분에 맞춰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날 커버도 장착을 해줬어요. 이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핸들을 조립해 줘야 되는데 이 핸들의 위치도 정말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꿀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을 여기다가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살짝 돌려서 걸쳐주시고 쭉 넣고 꽂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맞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핸들을 2차로 꽉 잠궈서 풀리지 않게 조정해 줄게요. 예초기를 걸치고 작업을 했을 때 핸들이 어디 있으면 편할까요? 일단 오른손을 여기 잡고 왼손은 저 같은 경우에 이 끝에 부분에 걸치면 편할 것 같네요. 이 끝에 부분에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쭉 당겨서, 자, 최대한 수평으로 되게 얘를 볼트와 너트를 한번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너트 구멍에 너트를 넣어주고 이 위에부터 조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움직일 정도로만 살짝 조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너트를 간단하게 고정을 시켜줬으면 수평을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조립을 위해서 엔진을 눕혔잖아요. 엔진 오일을 넣기 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엔진 오일이 들어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눕히면 안 돼요.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용 준비가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예초기 날을 장착해 볼 텐데요. 철날 같은 경우는 거친 풀이나 약간의 나뭇가지 있을 때를 사용하시고, 이런 예초기 끝용 뭉치는 지금처럼 연한 풀일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끝날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초기 뭉치에 있는 이 너트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요. 얘는 왼나사이기 때문에 보통 볼트를 쪼는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풀리게 돼요. 그리고 얘를 뺏기시고 얘도 뺏기시고 딱 두 개만 벗기고 얘를 왼쪽으로 돌려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얇은 핀을 넣어서 고정을 시키신 후에 돌려주셔야 작업이 편한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 한번 그냥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료를 넣고 시동을 걸어 봐야겠죠?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점, 연료는 어디다 내야 되고 엔진 오일은 어떻게 섞어야 되지? 아니면 엔진 오일을 어디다 넣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휘발유를 준비했어요. 모든 예초기는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휘발유를 여기에다가 넣어 줄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예초기는 투사이클 엔진 오일이랑 섞어 넣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초기에는 투행정 예초기와 포행정 예초기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4행정 예초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름통이 엔진 밑에 있고요. 2행정 예초기 같은 경우는 기름통이 엔진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2행정 예초기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25대1 아니면 50대1 엔진 오일의 성향에 맞게 섞어서 주입하시는 거고, 얘는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별도로 넣는 타입이에요. 예초기 휘발유를 넣는 곳에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 오일이라고 써있는 얘를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오일이 묻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오일이 묻어있기 때문에 들어있네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테스트용으로 잠깐 넣었다가 뺐던 엔진 오일이거든요. 꼭 엔진 오일을 넣어 주셔야 돼요. 무조건 가솔린 엔진 오일을 넣으셔야 돼요. 야, 너네 엔진 오일을 그냥 막 넣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막 넣으시면 돼요. 최대한 평지에서 엔진 오일 넘칠 만큼만 넣으시는 게 딱 정량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한두 방울씩 뚝뚝 흐르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엔진 오일 뚜껑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볼트를 조여주시면 엔진 오일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럼 엔진 오일을 왜 딱 이만큼만 넣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진 오일을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알고 기계를 뒤집어서 과다 주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사용 중에 엔진 오일이 카부레터 이 앞쪽으로 넘치게 돼요.
그러면 연기도 많이 나고 제품의 RPM, 힘이 제대로 나오지 않죠. 심한 경우 에어필터가 막혀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까지 오면은 에어필터를 청소해 주시고 엔진 오일을 비워서 다시 보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엔진 오일을 실수로 안 넣고 돌렸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분도 안 썼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철끼리 마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열이 발생되거든요. 그 열을 엔진 오일로 잡아주는 건데 마찰되는 열이 계속된다. 그러면 약한 철과 강한 철이 붙게 돼요. 스타팅을 당겨도 안 당기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 경우는 엔진이 붙었다 혹은 엔진이 먹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엔진 오일이 없어서 작동 시 폐기 혹은 수리비가 엄청 과도하게 청구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쓰더라도 꼭 엔진 오일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다 보면은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충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보충하는 경우는 10시간에 한 번 엔진 오일을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분기마다 엔진 오일을 한 번씩 새로 교환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보면은 엔진 오일이 타들어가면서 안에 찌꺼기가 생기고 금속이 닳게 되면서 얇은 입자 같은 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엔진 오일이 시꺼멓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엔진 오일을 그 상태로 계속 보충만 해준다면 엔진이 피스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얇은 가루들이 엔진을 닳게 되고 그러면 정상 RPM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고장이 되는 거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10시간 혹은 20시간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새로 교체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제품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동 걸면 돼요. 이러면은 정말 빠르게 시동을 거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안 남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용접기의 전선이 두 가닥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올바르게 연결이 되고 빠져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가 튀지 않게 돼요. 두 번째로는 예초기의 샤프트 엑셀 레버가 저속으로 가 있는지 고속으로 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혹시 고속으로 레버가 되어 있다면 시동이 잘 걸리지가 않거나 걸리시더라도 엄청난 RPM으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엑셀 레버를 확인하셨으면 연료 펌프를 5회에서 10회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는 이유는 카브레터에 고여있는 휘발유를 점화 플러그로 밀어주기 위함인데요.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틔워줌으로 인해 시동이 잘 걸리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로 시동을 거시기 전에 꼭 이 핸들을 발로 밟아주고 작동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시동이 걸려 날이 돌아가게 될 경우 날이 바닥면에 튀겨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에어필터 초크레버를 닫아주시고 리코일 스타터를 당겨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에어필터를 닫아주시게 되면 카브레터가 닫힘 현상으로 되거든요. 그럼 리코일 스타터를 당겼을 때 휘발유가 기계 내부로 유입이 되는데 스파크를 튀겨 폭발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에어필터를 열었을 때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제품의 시동이 완전히 걸렸을 때는 저속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등에 메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예초기 내부에 있는 휘발유를 다 버려줘야 돼요. 휘발유를 다 비워주신 이후에 시동을 걸어 보세요. 그럼 연료가 다 떨어질 때 시동이 동시에 꺼질 거예요. 시동이 다 꺼졌을 때도 한 번 더 스타팅을 열심히 더 당겨 보세요. 그러면 카브레터에 있는 남은 휘발유까지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럼 휘발유를 다 제거했으면 엔진 오일이에요. 사실 1년 동안은 그냥 보관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른다 하실 때는 그냥 엔진 오일까지 싹 비워주세요. 이렇게 비워주셨으면 창고에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엔진 기계들 습기에 민감한 거 아시죠? 시동을 걸자마자 풀악셀로 예초기날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점검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엑셀이 고속으로 되어 있는지 저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로 이 와이어가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 와이어가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 장착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라도 엑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쪄들 수가 있어요. 쪄들게 되면은 엑셀 레버를 아무리 조정해도 이런 식으로 와이어만 왔다 갔다 하지 이 엑셀레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 안쪽을 방청제를 이용해서 한번 청소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을 보시면 너트가 있잖아요. 이 너트가 이 끝으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엑셀레이터가 당겨지게 되겠죠. 이 너트가 혹시 풀려 가지고 이 앞쪽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앞전 상황이 전부 문제가 없을 텐데요. 혹시 저속으로 되어 있는데 엑셀레이터가 당겨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엑셀레이터 끝에 부분이 이 끝에 튀어 있는 볼트와 맞닿아 있지 않죠. 이 경우는 엑셀이 이미 돌아간 상태에서 더 엑셀을 당겨 주시면 풀악셀이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보시면 너트가 있죠. 이 너트가 풀린 상태예요. 이 상태로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얘를 다시 조여 줄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맞닿았죠. 혹시 이 너트가 풀려서 이 엑셀이 당겨져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사용을 해 볼 텐데요. 성능이 굉장히 야무지더라고요. 적당히 해라.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사키의 엔진 예초기를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제품이 괜찮긴 해요. 근데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고가의 엔진 예초기보다는 약간 스펙이 딸린다, 이 느낌은 받았어요. 직접 써보시면은 가성비 정말 좋다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께 나눔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참여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화면을 확인해 주시고 영상 더보기 양각 그리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링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바.